책을 펼 필요가 없겠죠? 일단 쌤이 설명을 다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책을 볼게요.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우리가 초딩 때부터 각도기 가지고 이렇게 도형에다가 각도기 갖다 대가지고 몇 도다 이렇게 각을 쟀잖아, 그치? 근데 이 각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 어떻게 정립을 하냐면, 일단 각이라는 것 자체가 선분과 선분이 여기 사이에 있는 요 크기를 각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 각을 측정을 할 때 기준을 딱 분명하게 둘 거야. 그래서 기준선과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각, 그거 사이의 관계가 이제 어떤지 이렇게 우리 X축, Y축 이렇게 그리잖아. X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 그때 Y축을 이렇게 그어보면 얘들아, 원점에서 이 X축의 오른쪽 증가하는 요 방향이 있지. 요 방향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각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거야. 각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그래서 여기 용어를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거든. 여기부터 기준을 딱 잡아놓고, 여기 딱 기준을 잡아놓고, 어떠한 성분이 이렇게 회전하는, 이 회전하는 반경을 본다고 생각해야 돼, 이제부터는. 자, 그럼 성분이 회전한다고 했잖아, 쌤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P가 있었어. 우리가 원점은 보통 O라고 잡으니까, 그치? O에서 P라는 점을 향해서 선분만 그으면 OP에서 끝날 거야. 자, 선분이라고 봐도 되고요. 정식 개념으로 이렇게 직선이라고 보거든요. O에서 P를 향해서 직선을 그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요만큼의 각 있죠. 요거를 우리가 각이라고 하고, 요 OP라는 요 선 자체를 동경 O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자말이지 전부 다. 시초선, 출발하는 기준선이라는 뜻이고, 동경, 움직인 각이라는 한자말이거든요, 이게. 동경 OP라고 해요. 이 모양 자체를, 이 반직선의 모양 자체를 동경이라고 읽으면 되고, 여기, 요 사이에 낀 요만큼을 우리가 지금부터 각이라고 할 겁니다. 기준과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상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쌤이 지금 OP를 이렇게 1사분면에 있는 P로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 근데 P가 뭐 여기 2사분면에 찍힐 수도 있고 3사분면도 가능하고 4사분면도 가능하고 어디든지 있을 수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시초선에서부터 얘들아, 이렇게 180도까지 측정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각도가 얼만큼 왔다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편하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부터 반대로 이렇게 가면 많이 돌아가야 되잖아. 불편하잖아. 지금까지는 이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 뭐냐면 이제는 동경 하나, 이 OP 하나만 보고도 플러스 방향, 파란색의 이 플러스 방향으로도 각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각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정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역방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어떠한 동경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대. 그랬더니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60도를 얘들아. 이렇게 측정을 했다. 60도라고 썼다는 거 앞에 플러스가 사실 생략된 거잖아, 그렇지? 얘는 시초선에서부터 60도만큼 회전을 시킨 상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근데 계획을 있잖아. 역방향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이거 몇 도 나올까? 이렇게 측정을 해. 얘들아, 한 바퀴 어차피 320도잖아. 그치? 그 중에서 플러스로 60을 갔다는 건 마이너스 쪽으로는 300도만큼을 갔다는 뜻이거든. 맞니?
그래서 플러스 60도를 표시를 하는 거나 마이너스 300도를 표시를 하는 거나 우리 눈에는 그냥 하나의 동경인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 거야. 이거 두 개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왔다리 갔다리 바꾸는 거를 처음에는 조금 많이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준 자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방향이 조금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특수한 경우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때문에 그린 김에 60도를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시초선이라는 곳에서 시초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60도를 돌려도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 420도를 돌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420도는 360도만큼 한 바퀴를 이렇게 회전을 하고 60도만큼을 더 갔을 때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그림이 생기는 게 맞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그냥 60도다 플러스 방향으로 60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360도만큼을 더해서 60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두 바퀴를 돌고 60도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니? 360도를 두 바퀴 돌고 60도만큼을 더 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몇 바퀴를 돌았던지 간에 이게 상관이 있니? 아무 상관이 없어. 몇 바퀴를 돌아도 우리 눈에는 똑같이 나와. 아직 없어? 어제 시켰는데 아직 안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되니 얘들아? 똑같은 그림을 표현한 각도라는 거 이거.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360도를 얘들아 마이너스 1만큼 하고 60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 자 여기 앞부분 360도 곱하기 1은 뭘 뜻할까? 한 바퀴긴 한 바퀴인데 어느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 역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리고 플러스 방향으로 60을 갔다.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래도 저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겠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고 플러스 60을 해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몇? 플러스 몇? 여기에는 정수 어떤 값이 들어가도 똑같은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겠네. 맞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동경을 딱 봤을 때 이제는 그냥 60도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얘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얘는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니까 n을 써주는 거야. n 바퀴만큼 회전을 하고 플러스로 60도만큼을 갔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림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또는 이걸 역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면 360도 곱하기 n 마찬가지 n 바퀴만큼을 돌았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몇 바퀴를 이렇게 돌았어.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300도만큼을 갔다. 이렇게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알겠어요? 그림 보고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표현해 줍니다. 그 가능성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동경을 이렇게 저렇게 회전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동경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 각을 지금부터 편의상 이렇게 번데기처럼 이렇게 그릴 거야. 세타라고 읽으면 됩니다. 각을 보통 표현하는 문자야 이게. 세타. 이 세타가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현재 세타는 몇 도일까? 520도다. 이렇게 나왔다고 했죠. 그럼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520도 마이너스 되겠군요. 740도. 740도다. 그럼 얘는 어디에 있니? 이렇게 너희한테 물을 거거든. 어디에 있니? 라는 얘기는 이 동경이 1사분면을 향해 있니? 2사분면을 향해 있니? 3사분면 향해 있니? 4사분면 향해 있니? 이 4분면의 위치를 묻는 거거든.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방금 여기서 했다시피 360도를 넘어가잖아.
그러면 어쨌든 한 바퀴 이상 돌았다는 거잖아. 얘는 360도에 곱하기 1 해봤자 남는 거 아직 한참 많거든. 곱하기 2를 하면 720도만큼이 나오죠. 거기다가 추가로 몇 도를 더 돌았다? 20도만큼을 더 돌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두 바퀴를 돌고요. 20도만큼 더 돌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740도는 어디에 존재한다? 1사분면에 존재하는 동경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1사분면을 향이니까.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런 동경이 또 이렇게 세타 2라고 합시다. 자, 쌤이 지금 각도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봐라. 어디서부터 표현했어? 요 선을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시초선. 아까 시초선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각을 측정하기 시작하는 위치라 그랬잖아. 그치?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고, 각은 시초선에서부터. 이 세타2는 (480도였다고) 해볼게. 얘 어디에 존재하니? 라고 하면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1 한 상태에서 120도 더해주면 되지. 자, 이 120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 얘들아, 시초선에서부터 여기 Y축 위로 향하는 여기까지는 90도인 거 누구나 알잖아. 90도보다 크네. 근데 이렇게 가서 딱 반대편으로 가는 이만큼의 가격 크기는 180도잖아. 180도보다는 덜 갔겠네. 근데 90도보다는 더 갔겠네. 따라서 얘는 어디에 있겠다? 2사분면에 위치하는 동경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야. 740도와 480도인 상황에서는 파악을 못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꾼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쌤이 아까 여기 플러스 방향으로도 표현이 맞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표현이 맞다고 했죠. 우리가 근데 플러스 방향으로의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죠. 플러스 방향으로 표현을 우리가 더 선호한다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표현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일반 각 표현으로 바꿨을 때 여기 끄트머리 붙어있는 요 각의 크기가 몇 도냐에 따라서 위치가 바로 판단이 돼요. 그 위치 판단의 기준은 요쪽 위로 올라가면 아까 했다시피 90도죠? 여기서부터 90도만큼 돌아가야 되죠? 요쪽 반대 방향은 시초선에서부터 180도만큼을 회전해 올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아래쪽 방향은 시초선에서부터 270도를 돌아야 올 수 있죠. 맞니? 그래서 이 끄트머리 숫자들을 너희가 봤을 때 이거 0에서 90 사이에 있네? 1사분면에 있겠다. 90에서 180 사이에 있네? 2사분면에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4분면 판단하는 0, 90, 180, 270 머릿속에 요 기준선 4개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기본적인 거 몇 개 우리 연습 좀 해볼게, 얘들아. 기본적인 거 연습 좀 해볼게. 개념 체크 보자. 97페이지 책 한번 보자. 오늘 처음 왔어. 개념편 97페이지. 자, 1번 문제 보세요. 개념 체크 1번. 시초선 OX와 동경 OP를 선생님 죄송해요. 저 한 번만 해석 체크 좀 할게요. 네. 죄송해요. 김성현, 송다영, 다행히 안 왔어요. 신유림, 네. 이혜지, 네. 이지미, 네. 강우성, 네. 강은서, 네. 오유현, 네. 김현주. 나 안 불렀다. 얘네 둘이는 저쪽 반인데 수업만 여기 왔어. 누구야? 2명. 지윤이랑. 지윤이하고 하늘이야. 어쩐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자, 1번 봐봐. 첫 번째, 60도를 그림으로 표현하래. 자, 일단 문제에서 시초선 OX를 표기를 하라 그랬잖아, 그치? O하고 여기 X 이렇게 해서 시초선 표현해주면 돼.
아까 얘기했지 시초선은 원점에서 x축의 오른쪽 방향으로 표현하면 그게 시초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60도만큼 각도기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60도 보이게 하면 돼 얘들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동경 OP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60도 적어주면은 끝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두 번째 570도입니다. 얘들아 570도는 일단 360을 넘어섰잖아. 이 상태로는 나타낼 수가 없다. 그치? 일반 각 표현으로 바꾸자. 자 360도 얘 몇 바퀴 돌아야 될까? 한 바퀴밖에 못 돌지. 두 바퀴 돌아버리면 720 돼버리니까. 그치? 한 바퀴만 딱 돌고 얼마 남았어? 210도가 아직 더 남았지. 210도. 자 여기 끝에 210도를 딱 보는 순간 아까 쌤이 얘기했죠? 얘는 기준선에 해당하는 0, 90, 180, 270 중에서 180과 270의 사이에 있네. 그럼 얘 몇 사분면에 표현될 것 같아? 3, 4번. 3, 4. 그게 딱 머리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봤을 때. 알겠지?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안 그려도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10초선 OX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표현해주고요. 얘는 270도 그럼 180도만큼 갔다가 거기서 30도만큼 이 정도 더 가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려면 여기서 이만큼이 210도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굳이 한 바퀴 돌린 것까지 표현 안 해줘도 돼. 뒤에 짜투리 남은 저기 210도만 표현해줘도 돼. 어차피 그림상 똑같기 때문에. 알겠죠? 세 번째 마이너스 240도입니다. 자 얘도 마이너스 240도를 딱 봤을 때 얘는 360도를 플러스 방향으로는 못 가겠네. 그치?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1 무슨 뜻이라고? 시초선에서부터 어디 방향으로 돌렸다? 음수.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렸다. 그럼 다음 뒤에 얼마 필요하지? 120도가 있어야 수치상으로 딱 맞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고 다시 플러스로 120을 간 거야지. 90과 180의 사이에 있으니까 2, 4분면에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 O, 여기 X. 90에서 30도만큼 더 가서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 이만큼을 120도 이렇게 적어주면 끝난다는 거지. 네 번째 마이너스 405도입니다. 얘들아 요거는 마이너스 360도하고 마이너스 45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360보다 더 작은 거니까 360도 곱하기 얼마로 가자? 마이너스 1로는 부족하잖아. 그치? 얘는 마이너스 2로 가줘야 되겠지. 야 그럼 마이너스 무려 720도가 됐어. 얼마 더 해줘야 돼? 다시 마이너스 405로 되려면 315도 맞나요 여러분? 근데 왜 두 번 한 거예요? 얘를 한 번만 돌리잖아?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플러스를 쌤이 선호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너도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얘들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그리기 쉬울 수도 있어. 너희가 친숙한 각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쉬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저기 뒤에까지 배울 거 생각하면 양수 쪽으로 고정을 해놓는 게 편하다는 거야. 나중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O 이렇게 X 시초선 표시해놓고요. 역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려. 그런 다음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315도. 얘들아 315도면 270도보다 더 크지? 그지? 따라서 이걸 넘어서서 갔겠지. 플러스 방향으로 이만큼 회전시켜서 여기쯤 나타나고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동경 OP 표현해주면 되고 얘는 이만큼 회전시켜서 315도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작은 거 표시할래요. 그러면 여기를 45도다. 각의 크기 자체가 이렇게 표현해줘도 똑같은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그냥 표현만 바꾸면 되는 거야. 첫 번째, 430도. 430도 얘들아. 360도를 넘어섰으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70도 해주면 되겠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얘는 몇 사분면에 표현이 되겠어?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 70 살아있으니까 1사분면에 표현이 되겠지.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얘들아 70도만큼 회전한 그림. 손으로 직접 그리진 않더라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670도 어떻게 바꿔야 될까? 360도를 두 번 회전시켜버리면 720도 넘어가니까 안 되잖아. 그치? 한 번만 회전시키고 얼마 남지? 310도 남는 거 맞니? 맞죠? 응.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310도 그린 거랑 똑같이 보인다. 그래서 몇 사분면에 보인다 얘는? 4사분면에 보이겠다. 세 번째 마이너스 110도. 혹시 이거 너네 안 고치고도 마이너스 110도 어디 있는지 감이 오니? 혹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봐봐. 시초선이 어차피 여기서 여기 오른쪽 하는 여기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방향으로 110도를 돌리래. 얘들아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를 돌리면 여기 있는 거 아니니? 또 마이너스 방향으로 180을 돌리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여기 있대. 이렇게 3, 4분면에 있구나. 바로 추측해도 돼. 알겠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기준은 플러스로 사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60도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360 일단 만들어주고 얼마 더 해야 되니? 110만, 마이너스 110 만들려면 여기다가 250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나 계산 안 틀렸지? 맞니? 빨리 해. 맞지? 네 번째 마이너스 590도. 자, 얘는 360도를 마이너스 1만큼 하면 마이너스 360. 그럼 거기서 더 빼야 되잖아. 뒤에가 빼기가 나오겠네. 그래서 아예 마이너스 2를 하고 들어가자는 거야. 마이너스 720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뭔가를 더해 오자. 이렇게 하는 거지. 얼마 더 하면 되죠? 130인 것 같아. 그지? 이렇게. 됐습니까? 화장실 한번 화장실 갔다 와. 다음 세 번째. 똑같은 거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 익숙해져야 돼서 단순 반복이라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깔고 있다.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360 만들어주고 얼마 필요하지? 플러스로 110 필요하죠. 문제는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물었거든. 자, 110을 딱 봤을 때 어디에 있겠다? 2사분면에 있겠다. 90도보다는 더 크고 180도보다는 더 작으니까. 맞죠? 두 번째 560도. 얘는 360도를 그냥 한 배만 해도 되겠네. 대신 거기다 얼마 필요한 거야 지금? 200도가 더 필요한 거야. 얘가 이러면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180도보다는 더 많이 갔는데 270도보다는 덜 갔잖아. 3, 4분면. 이렇게. 네 번째. 자, 숫자 풀었습니다. 1380도입니다. 자, 360을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2배 하면 720도 얘들아. 3배 하면
1080도 4배 하면 1440도 넘어가 버리네. 3배까지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1080도를 만들어 준 거고 거기다가 300도를 추가한 거네. 몇 사분면이지? 4사분면이죠. 270도보다 크니까요. 네 번째, 마이너스 1000도. 그럼 얘는 360도를 음수로 곱하겠네? 얼마 곱해야 될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720. 뺄 게 더 남아있으니까 안 된다, 그지? 마이너스 3을 해서 마이너스 1080을 일단 만들고 얼마 더 하면 되겠어? 80 하면 되겠네. 얘 몇 사분면에 표시될까? 1사분면. 알겠죠? 이렇게 변환하는 연습을 통해서 너희가 요 각 하나를 봤을 때 몇 바퀴를 돌고 이만큼을 갖고 나서 흐름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요. 필수 예제 한번 볼게요. 98페이지. 위에는 예제 풀어줄 거라서 책 굳이 안 봐도 돼. 얘들아, 문제에서 세타가 제1 4분면의 각이다. 그랬을 때 3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거든. 이거를 처음에 너희가 받아들일 때 세타가 1사분면에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얘 각을 이렇게 세타라고 표기했다는 뜻이지. 이 말 자체가.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얘들아 1사분면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까 쌤이 기준각도로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를 표기를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는 1사분면에 그려졌다는 말 자체가 0과 90의 사이에 있는 각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조심해야 될게요. 여기서 0도 90도 쓰면 큰일 나. 큰일 나. 자, 이 0도도 얘들아 그림상으로는 요거 맞지? 요거 맞지? 근데 이 그림이 0도만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야? 몇 바퀴 돌고 0도에 있는지 모르잖아, 너희들. 그치? 따라서 이 0도 자체도 얘 자체도 360도 곱하기 n 바퀴를 돌고 0에 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마찬가지겠지. 여기에는 90도 자체도 몇 바퀴 돌고 90도에 멈춰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를 더해준 형태로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우리는 3분의 세타가 필요한 거니까 3으로 나누어주자. 왼쪽이 120도 곱하기 n 0은 뭐 적을 거 없네. 그냥 이대로 끝이겠네. 그치? 0은 3으로 나눠봤자 0일 거니까. 이쪽은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세타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3 나눠서 3분의 세타 표현한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n이 얼마인지 모른다 했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 했잖아. 여기는 n도 얼마인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n은 얘들아 바퀴수로 표현한 거니까 정수겠지. 그치?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정수 몇 개를 계속 대입을 해봐야 돼.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첫 번째, n이 0. 정말 한 바퀴도 안 돌았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3분의 세타라는 녀석 자체가 0 나와버리겠네. 대입하면 30 나와버리겠네. 그럼 얘는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얘는 1사분면에 있는 거지. 0도보다는 큰데 30도보다는 더 작은 각이니까. 그지? 두 번째, 만약 n이 1이야. 여기에 1 대입해주면 되니까 120도보다는 클 거야. 3분의 세타가. 여기다가 1 넣어주면 150도가 나올 거야. 이러면 몇 사분면에 있지 얘들아? 120과 150 사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90보다는 많이 갔고 180보다는 덜 갔다는 뜻이잖아. 어쨌든. 그치? 따라서 얘는 2사분면에 존재를 하겠죠.
세 번째. n이 2야. 그러면 240도보다는 크겠네. 그리고 2 대입하면 270도가 나오겠네. 얘 어디에 있을까? 180보다는 더 큰 쪽에 있겠네, 어쨌든. 근데 270을 넘어가진 못했어. 따라서 어디에 있겠다? 3, 4분면에 위치를 하겠지. 270을 넘어가지 못했어. 됐니? 다시 그 다음 n에다가 3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얼마 나와버리지? 그럼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굳이 360도 쓸 필요 있겠니? 0 쓰면 되는 거야.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다 3 대입하는 순간 어떻게 돼? 360 더하기 30이에요. 그럼 360 쓸 필요 있다? 쓸 필요 없다. 뭐만 쓰자? 30도만 쓰자. 얘들 뭐야? 똑같네. 따라서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였어. 그 다음 n이 4인 걸 대입해도 한 바퀴를 돌고 120도, 150도 똑같이 남습니다. 무슨 뜻이야?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쌤이 하나씩 대입을 해봐야 된다고 했던 게 대입을 하다 보면 같은 게 다시 발생을 해, 얘들아. 그럼 거기까지만 딱 대입하고 더 이상 안 하면 돼. 가능성은 이렇게 3개라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제 1사보면, 제 2사보면, 제 3사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문제 해석할 수 있겠니? 0부터 나오는 게 응. 괜찮아요? 0부터 대입을 해보는 게 맞지. 한 바퀴도 안 돌아가는 가능성부터 한 바퀴 돌아가는 가능성, 두 바퀴 돌아가는 가능성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거지. 음수로 하면 괜히 또 헷갈리잖아. 그래서 밑에 1번, 2번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어떤 차이만 있냐 하면 문제에서 1사분면에 있구나 라는 말 때문에 쌤이 출발을 0과 여기 90도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출발합니다. 만약에 지금 밑에 있는 문제처럼 얘들아 제일 밑에 있는 문제 봐봐. 3세타가 4사분면에 있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니? 맨 밑에 문제 기준으로는 여기가 세타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야 돼? 3세타가 제 4사분면에 있다면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가 나와 있으면 되는 거야. 4사분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은 얘랑 같습니다. 전체식에다 뭘 나누던지 곱하던지 해서 찾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얘들아 개념 노트 깨끗한 페이지 꺼내서 여기 필기 좀 할게요. 그림을 쌤이 한 7개 정도를 그릴 거라서 색깔펜 몇 개 좀 준비하고 색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전형노트 꺼내시고 그림 7개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하자 얘들아.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문제에서 말이 많이 나왔어요.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인 경우,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인 경우, 두 동경이 원점의 대칭인 경우 등등. 두 동경이 어떠한 지금 포지션에 있다. 그때 너희한테 뭔가를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멘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 관계에 대해서 그림을 어떻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상황에서 어떤 식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것부터 해볼게. 일치하는 것부터 해볼게. 무슨 색깔을 해야 제일 눈에 띌까? 비교가 잘 될까? 노란색하고 파란색으로 해볼까? 자, 쌤이 지금부터 알파랑 베타라는 두 가지 동경을 그릴 거야. 근데 문제에서 그 동경이 일치한다는 멘트가 나왔어요. 여기 동경을 알파라고 쌤이 지정을 할게. 그다음 똑같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베타 동경이 표현된다. 일치한다고 하면 이 그림 맞지 얘들아? 두 개의 동경이 일치 딱 겹쳐 있는 거잖아. 그치? 거기 이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걸 식을 만들어야 되냐? 이거 외우면 안 돼, 얘들아. 외우면 안 돼. 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방식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그 방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된다. 이 알파가 쌤이 비록 시초선에서 찔끔 요만큼만 표현을 했지만 몇 바퀴 돌고 갔는지 어떻게 알 거야? 모르지. 또 베타도 몇 바퀴 돌고 갔는지 알 거야, 너네가? 모를 거야. 그러면 이 시초선에서부터 알파가 이동한 거리랑 베타가 이동한 거리의 차이를 보겠다는 거야. 차이를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차이만큼은 제로잖아. 근데 그 제로가 진짜 제로가 아니라는 거지. 몇 바퀴가 차이 날지 모른다는 거잖아. 한 바퀴 차이 날 수도 있고 두 바퀴 차이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두 바퀴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두 동경을 뺐더니 정확하게 몇 바퀴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운동장이 있어. 여기 출발, 여기 출발. 알파라는 애가 여기서 달리기 시작하고 베타라는 애가 여기서 달리기를 시작했어. 근데 베타가 겁내 빠른 거야. 베타가 너무 빠른 거야. 그래서 알파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알파가 여기 멈춰있는 사진이 딱 찍혀있어. 근데 베타가 추월하는 모습이 딱 찍혀있는 거야. 추월하는 모습이 딱 사진으로 찍혀있어요. 얘네가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겹쳤는지, 알파가 여기서 이만큼 오는 동안 베타가 한 바퀴 돌아서 추월을 했는지, 베타가 10바퀴 돌아서 추월을 했는지 알게 뭐야. 그걸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이동한 거리는 딱 몇 바퀴만큼의 차이가 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쌤 절대값 꼭 붙여야 돼요. 누가 더 클지를 몰라. 안 붙여도 사실 상관없어. 얘는 음수면 되니까. 상관없어. 어쨌든 쌤은 차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쓴 거야. 안 붙여도 돼. 알겠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다 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요 개념으로. 알겠지? 달리기 하는데 추월했다. 뭐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다 이해하면 돼. 알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개의 동경이 X축의 대칭인 형태가 된대요. 얘들아. 그러면 그림도 마찬가지 그려보면요. 알파가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알파가 이렇게 갔어. X축의 대칭인 베타를 그려야 되는 거잖아. 문제에서 X축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그대로 X축에 대칭시켜서 베타를 그려보겠습니다. 베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 안 되니? 이거 되니 안 되니? 안 된다 그랬지. 동경은 항상 어디서 시작해서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적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적는 게 베타입니다.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딱 봤을 때 너희가 드는 어떤 만들 수 있는 식이 지금 뭐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알려주기를 이 두 개의 동경 그림이 X축에 대칭이 된다면 얘들아 복붙한 거잖아 지금. 그치? 알파를 복붙해서 밑에 그린 거잖아. 그럼 요 각의 크기만 따졌을 때 누구랑 똑같지? 알파랑 똑같지 않니? 여기 크기가 그대로 밑으로 복붙했기 때문에.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시초선에서부터 얘들아, 시초선에서부터 이만큼 플러스 베타를 하면 딱 여기까지 왔어. 거기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하면 한 바퀴 딱 채워지네. 맞니? 그래서 여기서는 만들 수 있는 식이 두 개를 더 했더니 몇 바퀴를 딱 채워서 갔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세 번째는 Y축 대칭입니다. 자, 이번엔 여기 이렇게 또 알파가 있고요. 동경 알파. 얘를 그대로 Y축에 대칭시킨 동경 베타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동경 베타 표현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알파를 그대로 복붙 옆으로 복붙해서 만든 게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의 가격 크기가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다? 여기 요만큼이 알파랑 같을 수밖에 없지.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시초선에서부터 요만큼 플러스 베타만큼을 가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만큼을 조금 더 갔어. 뭐가 완성이 됐지? 180도 반바퀴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얘도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알파와 베타를 더해봤더니 180도이긴 한데 얘들아 이것도 몇 바퀴를 돌고 온 180도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해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눈에는 180도처럼 보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 네 번째 갈게요. 자, 이번에는 얘들아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입니다. 우리 대칭 많이 다뤘잖아.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얘들아 이 X축의 대칭도 하고 Y축에 대한 대칭도 하고 둘 다 해주면 그게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쌤이 알파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알파 동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하면 옆으로 한번 아래로 한번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동경이 나타나겠죠. 요만큼이 베타 동경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그러면 각의 크기 관계를 똑같은 걸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알파랑 어디가 똑같게? 마주보고 있는 여기. 이건 막꼭지각으로 봐도 되잖아, 여기. 그치? 여기가 알파랑 똑같은 각의 크기를 가지고 있겠죠. 야,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식을.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때까지는 계속 플러스만 했거든. 처음에 물론 빼기 하긴 했지만 이렇게 보면 돼. 시초선에서부터 베타만큼을 플러스로 가야 돼. 이렇게 플러스로 가. 그런 다음에 알파 크기만큼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 그러면 딱 뭐가 만들어지지? 180도가 또 만들어져.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 마찬가지. 쌤은 지금 베타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더 큰지는 모르는 거야.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도 차이. 물론 절대값 붙여서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360도 곱하기 n한테 180도 더한 것만큼이 완성이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런데 얘들아, 이 원점 대칭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꿔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림을 봐봐. 파란색, 노란색 이 두 개의 동경이 뭘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 노란색, 파란색 연결해봐. 뭐처럼 보여? 연결하면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지 않니? 그치?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는 말 대신에 두 동경이 직선을 이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한 직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두 개의 동경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원점 대칭이라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다음 다섯 번째. y는 x에 대칭시켜 봅시다. 얘는 보조선이 일단 먼저 필요하겠네. y넷이라고 하는 보조선이 먼저 필요하겠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만큼을 좀 작게 잡았다 일부러 알파라고 할게. 되게 작게 잡았어. 이 그림을 YMX에 그대로 대칭시킨 게 베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되게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그럼 서로 대칭되는 관계 맞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베타를 표현하는 동경이 되겠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값이 또 보이지? 여기 알파만큼 있는 게 여기 그대로 북붙해서 갔으니까 요만큼에 똑같이 있겠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또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보고 너희가 판단했을 때 어떤 상황이 가능할까? 시초선에서부터 베타만큼을 요만큼을 가. 그런 다음에 남은 알파만큼을 더 가면 딱 90도가 만들어지겠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와 베타의 합을 했더니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를 만들 수 있겠구나. 여섯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그럼 얘도 y는 마이너스 x 보조선이 먼저 필요하겠네. 요게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알파 표시합시다. 알파를 어디쯤 할까? 여기쯤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 알파.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또 그대로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만큼이 베타. 자, 여기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을 딱 봤을 때 각의 크기 똑같은 것도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는 요 알파가 똑같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3, 4 보면 여기에 찔끔 남은 거 여기 똑같잖아. 그지? 너희가 만들 수 있는 식이 뭘까? 여기서 알파만큼과 베타만큼을 다 가고 나면 360도 곱하기 n에다가 270도를 가네. 270도만큼을 가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외우는 건 아니야. 얘들아, 밑에 있는 식 이거 절대 외우면 안 돼. 그림을 그려서 문제에서 주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어떻게 갖다 붙이고 이 논리 과정을 이해하는 거야. 너 앞으로 외울 거 산더미야. 이것까지 외우면 안 돼. 알겠죠? 그건 외우면 안 됩니다. 문제 한번 볼게, 얘들아.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볼게. 밑에 02-2번 한번 해볼게요. 02-2번.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11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쌤이. 근데 세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단 세타는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다라고 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립니다. 먼저 세타를 그릴게. 90도와 180도 사이, 여기쯤에 세타를 표현할게. 세타를 표현할게. 90도와 90도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 다음 문제에서 11세타라는 그림은 얘랑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를 그대로 아래쪽으로 접어버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이만큼이 11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나타내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너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외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랬어. 널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보면 알파랑 똑같은 게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아왔거든. 세타랑 똑같은 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나머지 부분. 여기가 여기랑 같잖아.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치? 아, 그럼 너희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은 세타랑 11세타랑 더하게 되면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딱 돌았다 딱 떨어지고 끝나겠네. 이해됩니까 여기? 따라서 12세타가 360도 곱하기 n 나오기 때문에 세타는 30도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겠네. 요거 이해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얘들아. 문제에서 이 세타가 될 수 있는 크기를 모두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요 세타 n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계속 구해야 되는 거지. 엄청 많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단하고 아까 뭐라고? 단. 얘가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다고? 90도와 180도의 사이에 있다고. 쉽게 말해서 이거지 지금. 30의 배수인데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 찾아줘 이 말인 거야 지금. 누구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세타는 120도와 150도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답인 거야 지금. 알겠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쌤, 세타끼리 뺄 때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뺄 때? 어떤 걸 해볼까? 1번 풀면 되겠다. 02에 1번 풀면 되겠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반대 방향.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거지. 그치? 세타와 5세타를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일단 그립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얘들아 이때 쌤 저는 이걸 5세타로 하고 여기를 세타로 할래요. 그거 상관없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알겠지? 나는 여기를 일단 세타라고 하고 이만큼을 5세타라고 할게. 얘들아 직선을 만들면서 반대 방향에 있다라는 거는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킨 거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된다 그랬지? 요것도 직선, 요것도 직선이기 때문에 막꼭지각으로 여기가 똑같은 각이 된다. 요거는 찾을 수 있잖아 너희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이 뭔데? 5세타만큼 가네랑 세타만큼 가네. 5세타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되돌아오면 딱 180도에 와 있겠지. 맞니? 그래서 5세타는 플러스로 가고 세타는 마이너스로 가고. 그랬더니 딱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가 나오네.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지.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세타는 90도 곱하기 n 더하기 얼마니? 45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지? 문제에서 그래서 단하고 뭐라고 나와 있니? 세타는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범위를 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니? 여기서 n에다가 0도 대입해보고 1도 대입을 해보고 2도 대입을 해보고 3도 대입을 해보고 4도 대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쌤이? 같아지는 순간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때부터 안 해도 된다고. 알겠어요? 자, 세타 0 대입하면 45도. 얘 범위에 들어가니? 범위에 들어가네? 정답이겠네. n에 1 넣으면 135도의 범위에 들어가죠?
답이겠네. 2 대입하면 안 들어가죠. 계산은 되는데 안 들어가죠. 탈락. 3 대입하면 안 들어가죠. 탈락. 4 대입하면 얘들아 360도 더하기 45 그냥 45네. 이때부터 똑같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4개 중에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2개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응. 0도에서 180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응. 근데 그림을 저렇게 그냥 막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일사보면 어쨌든 0에서 180도 사이에 아무렇게나 그려도 어차피 생긴대. 상관없어. 그리고 아까도 지금 봤지만 세타를 이사분면에 이쪽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우리 쌤이 아까 샘플로 그려준 거 있지. 그거랑 식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 변함이 없어. 알겠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이거? 삼할함수라는 대단원의 처음 부분이라서 오늘 개념 잘 잡아야 돼.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더라도 견뎌내야 돼. 여기서부터는 내가 여기는 잘하라고도 말 안 해. 얘들아. 그냥 견뎌내야 돼. 여기는 누구나 다 어렵고 누구나 다 힘든 단원이 삼각함수예요. 알겠지? 어떻게든 버티면 돼. 여기는 10문제 풀어서 2문제를 맞추더라도 그 2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단원이야. 여기는 알겠지? 자, 두 번째 개념. 이제 각을 표현하는 거는 다 배워가지고 호도법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까지 각을 쓸 때 오늘 계속 썼지. 몇 도라고 뒤에 동그라미 붙였잖아. 그게 각을 표현하는 단위 아니니 얘들아? 그치? 그 1도, 2도, 3도 그 도의 단위 어디에서 왔게? 출발이 어디였게? 손목시계 원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 그 원을 몇 등분 한 게 1도야 얘들아? 360등분 한 게 1도야. 그 1도 알겠니? 이 시계랑 관련 있는 그 각의 크기가 도거든. 근데 그 도라는 단위 대신에 이제 새로운 단위를 도입할 거라는 얘기야. 단위 체계가 지금부터 달라지는 거야. 도의 단위는 뭐라고? 한 바퀴를 몇 등분 한 게? 360등분을 한 개 한 단위였어. 지금까지는. 지금부터 사용할 단위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마찬가지야 얘들아. 원에서 출발하기는 해. 원에서 출발하기는 하는데 어떤 부채꼴을 그릴 거냐 하면 여기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을 그릴 건데요. 부채꼴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 귀엽다. 부채꼴을 그리다 보니까 반지름이 원이니까 여기 둘 다 R이겠지? 여기 코의 길이마저도 R이 나오게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 얘들아. 그치? 각도 이렇게 조절하면 여기 길이도 달라질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 세 개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수 있어. 맞니? 그때 이 가운데 끼어있는 요 중심각 세타 요 세타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하냐 1라디안이라고 한 각의 단위를 지금부터 정의를 하는 거예요. 1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는 뭐라고?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의 중심각. 360등분을 한 게 아니라고 이제부터. 이게 하나의 단위야 이제부터. 알겠죠? 쌤이 도라고 쓸 때는 단위를 꼭 적었는데 지금 도라고 안 하고 라디안 한글로 썼는데 괄호 쳤지. 이 괄호를 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라디안 단위를 쓴다?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단위를 쓰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각을 표현했는데 도 단위가 없이 그냥 1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얘는 1도가 아니라 1라디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상경로그 배울 때 밑이 10이면 밑 안 쓰기로 약속하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단위 안 쓰면 이제부터 라디안이야. 그걸 변환시켜서 도를 붙일 거면 도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거 안 쓰면 틀립니다. 알겠죠? 요렇게 각을 정리하는 게 1라디안인데요. 중요한 건 이 1라디안이 너희가 알고 있던 그 도 단위랑 어떻게 왔다 갔다 변환이 되는지를 봐야 돼.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봐야 돼. 자, 비례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들아. 비례식 하나 만들어 볼게. 우리 원주 길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너희들? 원주 길이 어떻게 구하니? 수식으로 표현하면 2 파이 r이라고 해서 원주 표현하잖아. 맞죠? 이 원주는 중심각이 몇 도일 때 만들어지는 거지? 원이라는 건 360도를 다 돌아야 만들어지는 거잖아. 2파이 r이라고 하는 원의 원주는 중심각이 360도일 때 만들어질 거야. 반면 지금 우리가 만든 요 부채꼴 호의 길이 r은 중심각이 얼마일 때 나오지? 세타일 때 나오네. 요런 비례식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비례식을 이렇게 세워요?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냐? 1학년 때 배우나? 부채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그 관계식에서 나온 식인 거예요. 알겠죠? 자, 얘를 정리를 해볼게.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하겠습니다. 자, 약분 되는 거 보이니? R 날리고 여기 2랑 360을 날리고 남는 거 뭐야? 파이 세타 여기만 남지. 우리의 주인공은 파이 세타가 아니라 뭐라고? 세타라고 지금. 그래서 결론 파이까지 나누어져서 세타는 파이분의 180보다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세타가 쌤이 얼마라고 정의를 했지? 그림에서 1 라디안이라고 약속을 했지. 그럼 이 세타 대신에 뭐라고 쓰는 게 더 좋아? 1이라고 쓰면 더 깔끔하지. 이 세타가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1 라디안이다 라고 하는 각의 크기는 파이분의 180도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들아, 파이 너네 얼마로 알고 있지? 3.14잖아, 그치? 자, 그러면 도 단위로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180을 3으로 나누면 얼마냐? 60도잖아. 근데 3.14니까 결과는 60도보다는 조금은 더 작은 값이야. 근데 파이가 얘들아 무한소수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 그럼 이 계산 결과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57. 얼마 이렇게 가는 값이거든. 도로 환산을 하면 57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바꾸면 분수 실차나. 그래서 양변의 파이를 곱하면 180도를 지금부터 뭐로 본다?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둘 중에 뭘 외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둘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외우라는 얘기지.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필수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네, 이게 저기가 곡선? 거기가 R이잖아요. 곡선이어서 60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정확하게. 얘가 삼각형이었으면 정사각형이잖아, 그렇지? R이니까 이게 만약에 삼각형이었으면 여기가 60도가 맞아. 근데 얘가 구부러졌는데 길이가 R이거든. 그러니까 각이 60도보다는 조금은 더 작아져야 돼. 알겠어요? 요 관계 연습해볼까 우리? 무조건 적으세요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우리가 전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알지? 지금 고2 올라가는 시점에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이 한 7, 80%가 해. 니네가 모르는 거 아니야. 7, 80%는 몰라. 내가 이 각을 이제부터는 도로 쓰는 걸 될 수 있으면 안 할 거야. 그 도 단위를 쓰는 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거든. 60분법은 웬만하면 안 쓸 거야. 웬만하면 나 호도법으로 바꿔서 쓸 거야 지금부터. 얘들아,
0도는 라디안 포도법으로 바꿔도 0라디안입니다. 0라디안입니다. 자, 30도. 이거 어떻게 바꾸냐? 잘 봐, 얘들아. 아까 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180도는 파이다라고 아까 쌤이 얘기를 했지. 너희는 지금 30도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 얼마 나눠야 되니? 그래서 얘가 6 나눠주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한 거야. 도 단위로 69법으로 나왔을 때 너희가 이제부터는 바로 이 변환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요식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6을 나눠주면 나올 거니까 6분의 파이다라고. 이제는 30도보다는 6분의 파이가 자연스러워야 돼, 얘들아. 처음에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 너희가 너무 오랫동안 각도 체계를 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내용부터는 더 이상 도 단위를 거의 볼 수가 없을 거야, 너희가. 알겠지? 자, 45도 얼마 나눠야 되니? 4 나눠야 되니까 4분의 파이. 60도 만들고 싶어? 3 나누면 되니까 3분의 파이. 90도 2분의 파이. 자, 그럼 하는 김에 이것도 해볼까? 아까 쌤이 4분면을 가르는 기준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치? 아까는 도 단위로 쌤이 적어줬지. 0도, 90도, 180도, 270도. 자, 바꾼다. 여기는 0이겠죠. 여기는 2분의 파이라는 기준선이 되겠지. 여기는 파이라고 하는 기준선이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그렇지. 요 기준선으로 이제는 머릿속에서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표 한번 채워 넣어봅시다, 우리. 내가 지난 여름방학 때 이거 빨리 외우는 것까지 해주지 않았냐, 지금? 나 니네반한테 이거 빨리 외우는 거 해줬던 것 같은데? 삼각함수 안 나가잖아. 했었던 것 같은데? 나랑 안 했어? 저희 했어요. 했지? 이거 빨리 외우는 것까지 해주지 않았니? 기억이 안 나요. 아이씨. 아니, 까먹지 말라고 알려줬는데 그걸 또 까먹었네.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빨리 외우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아이, 큰일 났네. 얘들아, 이제는 먼 얘기가 아니야. 이거 니네 당장 중간고사에 보는 내용이야, 시험. 이제는 진짜 알아야 돼. 채워 넣으세요. 0, 1, 2, 3, 4. 반대로 0, 1, 2, 3, 4. 두 줄 다 외웠다. 두 줄 다 외웠다. 계산 정리만 해보면 얘는 분자가 0이니까 0이겠죠. 그 다음 얘는 2분의 1이겠죠. 얘는 바꿔 쓸 거 없죠? 얘도 바꿔 쓸 거 없죠? 얘는 1이겠다. 이렇게 변환만 시키면 끝나는 거니까.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다음 탄젠트 갈게요. 탄젠트. 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 내용 잠깐 불러올게. 자, 이렇게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으니까 너희 사인 세타 어떻게 만들지? C분의 A 만들 수 있지? 코사인 세타 어떻게 만들지? 10분의 9. 탄젠트 세타 어떻게 만드니? 1분의 A. C분의 B분의 A 이렇게 만들지? 잘 보면 이거 두 개로 이거 만들어낼 수 있잖아. 눈을 크게 뜨고 봐. 이거 두 개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분모 분자. 그러면 본분수 C 날라가지. B분의 A 나오네. 똑같네. 그래서 결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사실은 탄젠트 세타였어요, 여러분. 탄젠트 세타 자체의 원래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코사인분의 사인.
중학생들한테 이걸 설명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밑변분의 높이야 이렇게 따로 가르친 거야 사실. 원래는 이게 맞아요. 알겠니? 그럼 너희 이제 여기 밑칸 채울 수 있어. 탄젠트가 1분의 0 하니까 0이겠지. 분모 2, 분모 2 같이 떼버릴까 그냥? 분모 2 같이 떼버리면 루트 3분의 1이겠네. 뭐 유리화 하셔도 되고요. 그대로 가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45도는 분자분모가 똑같네. 그래서 1. 60도. 분모 2, 분모 2 같이 떼주니까 1분의 루트 3이겠네. 루트 3. 0분의 1. 수투 시간에 했죠. 0분의 1 뭐야 얘들아? 0분의 1 뭐야? 원래는 이게 없다라고 배우거든 수원에서는. 근데 얘네 수투를 했단 말이야. 0분의 1 뭐야? 0. 아 왜 0분의 1이 왜 0이야? 분모가 0인데 무한대지. 무한대지. 0분의 1은 무한대지. 자 근데 얘들아 얘가 나중에 우리 언제쯤 배우려나? 이번 주 한 금요일쯤에 배울 것 같긴 한데 탄젠트의 그래프를 배울 거예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배울 건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90도에 대해서 좌극하는 무한대로 가는데 우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방향이 두 개가 달라. 그래서 표현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표현을 못하는 게 맞아요. 알겠지? 좌극한 우극한 값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클리닉 시간에 문제 풀고 다 풀고 시간 남잖아? 계속 외워. 이거 계속 외워. 오늘 오후 수업부터 이거 엄청나게 쓸 거야. 알겠지? 대답 못하면 안 돼.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외워야 돼 얘들아.